자, 이제 여러분들은 퍼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맨 위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태킹 앤 퍼징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프 내부의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 퍼징의 경우 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 퍼징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 레벨 측정기 같은 게 있는데요. 굳이 여기서 그런 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손에다 침을 묻혀서 이 구멍 뚫어 놓은 구멍에다 갖다 대면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퍼지가 잘 된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초로 루트 패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치가 6시 정도부터 7, 8시 사이, 그 사이에 두 개의 테크 사이에 빈 루트를 채우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 부분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걷어내도 이 알곤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계속 알곤가스가 충만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산소를 막아주므로 용접할 때 보호막을 형성하여 산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용접 와이어의 사이즈는 18인치 사이즈고요. 한국에서는 3.28라고 많이 부르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 기계는 밀러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현재 110A를 사용하여 루트 패스를 진행을 합니다. 용접 와이어는 309L이라는 저탄소 계열의 스테인리스 와이어입니다. 영어로 L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탄소라는 낮다는 뜻의 러를 써서 저탄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소의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탄화물의 석출이 적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부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6G 포지션에서 6시 방향부터 아래쪽을 용접을 할 때는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몸이 굽어지거나 쭈그린 상태에서 위쪽을 보면서 두 손을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상당히 힘든 자세입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손이 흔들리거나 몸이 움직이게 되어 루트 패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몸을 고정하고 용접을 하는 것에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구간에 루트 패스를 하고 태킹이 되어 있는 곳을 제거하여 연결해서 계속 용접을 하도록 합니다. 용접에 있어서 루트 택이든 브릿지 택이든 이 테크된 부분은 항상 용접부에 해당하므로 브릿지 택의 경우는 완벽하게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CSA나 CWB 또는 ASME 섹션 9처럼 용접에 대해서 규정한 코드에는 검사관이 이 테크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또 계속 지속적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느끼는 건데 검사관이 압력 배관 쪽이나 고정밀 용접 쪽에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이 테크를 현미경적으로 관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이 많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한 검사관일수록 이 현미경 들이대듯이 이 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또 브릿지 테크나 이 루트 테크에 대해서 구별을 잘 못하고 무조건 루트 테크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루트의 거의 절반격인 6시 정도부터 11시 정도까지의 이 루트 구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백비드의 상태가 궁금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비드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이 겉에서 루트 비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잘 되었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루트 비드가 일률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백비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호라시를 지금 비춰보고 있는데요. 6시 방향부터 11시 정도 방향까지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 관찰해야 될 것은 백 퍼징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비드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산화된 비드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산화됐을 경우에 용접에서는
쉬거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용접하는 사람들이 이 슈거링이란 단어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슈거랑이와 같은 속어가 생겨났는데요. 이 슈거랑이는 용접이 부드럽고 설탕처럼 부드럽고 깨끗하게 잘 되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의미로는 이 슈거링은 바로 이 산화된 형태의 용접 불량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잘 이해를 하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6시 방향부터 1시 방향 쪽으로 용접을 해 나갈 텐데요. 이렇게 용접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라인딩을 해줘야 합니다. 테크에 있어서도 이 맨 끝나는 부분부터 다시 이어지는 부분에 그라인딩을 잘 해주는 이유가 열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이 끝부분에 크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축이 됐을 경우에 루트의 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루트의 갭이 좁아졌을 경우에 약간의 그라인딩으로 1A 사이즈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관통을 할 수 있도록 루트의 갭을 약간씩 넓혀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처음 다시 시작할 때는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안정적인 자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접을 진행하지 말고 다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후에 그때 용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에서의 용접 시험의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전부 사용해서 용접의 자세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 6시 방향에서 1시 방향을 보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꾸준히 연습했기 때문에 왼손으로 그냥 똑같은 자세로 사용하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 이 왼손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고 쉽게 용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왼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왼손도 연습을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많은 일들을 좀 더 빠르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핀트가 어긋나거나 용접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작정 계속 진행을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갭이 약간 타이트해서 그라인딩으로 벌려주고 용접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본 스틸이던 스테인리스 용접이던 이 처음에 루트가 가장 섬세하고 조심해야 될 패스이고요. 그 다음에 핫패스부터는 틱으로 올더웨이를 할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루트 패스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루트 패스를 어느 패스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현재는 5시 방향 정도에 있던 태그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1시 방향에서 2시 방향 정도까지 계속 용접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탑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이렇게 자세가 좀 불편하거나 또는 용접의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용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용접이 백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서 루트 패스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의 경우에는 카본과는 달리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티그 웰딩에 있어서 전류의 높낮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전류가 너무 높으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랙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용접을 할 때 이별량이 과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전류를 너무 낮춰버리면 용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래커 퓨전과 같은 접합 불량으로 불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전류의 범위는 개인 용접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2.4파이
332인치 사이즈의 와이어 같은 경우는 90에서 120A를 쓰는 게 적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90에서 100 정도 사이를 쓰는 게 보통이고요. 18인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3.2파이죠. 120에서 170 사이에 전류를 쓴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루트 패스를 할 때는 약간 낮은 110A를 쓰고요. 핫패스를 할 때는 120A를 사용하여 핫패스를 천천히 합니다. 예, 지금 2시 방향 정도까지 루트 용접이 끝나서 이제 내부를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산화된 거 없고요.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면 밴딩에서는 크게 문제됨이 없을 것으로 확신이 되고요. 예, 바깥쪽에 비드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중요한 점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스테인리스 용접 시에는 용접 비드의 색깔을 확인을 해가면서 용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계인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에 따라 이별량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다층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의 온도 유지를 15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다층 용접을 할 때는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 간의 온도를 체크해 가면서 용접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구별을 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접 부위가 연한 황금색이나 갈색의 빛깔이 나게 되면 양호한 거고요. 보라색이나 파란색이 나올 경우에는 과열된 경우이기 때문에 쿨다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식힌 후에 용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헤비월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물속에 담갔다가 쿨다운을 시켜서 다시 용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접 부위가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산화가 된 것이므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용접을 지속하는 동안에 이별량이 많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용접을 계속하지 말고 암페어를 조절을 하거나 전류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트래블 속도를 조절을 하여 이 이별량이 과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끝부분에서 회색빛이 나면서 약간 산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라인딩으로 없애 주었고요. 이 끝부분 용접에 있어서 연결되는 이 타이인 같은 부분에는 크랙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연결할 때 그 부분 바로 전 부분부터 다시 용접을 해서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용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루트 패스의 마지막 부분인 12시 방향에서 1시 방향 정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백비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용접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2시 방향에서 다른 부분과 좀 다르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와이어 송급을 할 때 좀 너무 많이 밀어넣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와이어 송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백비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용접을 해보면서 그 느낌이란 것을 터득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용접을 다 마치고 루트 패스를 다 마치고 외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색깔도 은색 빛도 있고 옅은 노란색 빛이라든가 금색 빛, 또 일정 부분은 갈색 빛도 보이기도 하죠. 양호한 온도 이별량으로 용접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인리스는 컨트롤을 해야 할 부분이 많고요. 특히 알로이, 스테인리스뿐만 아니고 알로이 제품들은 전부 이렇게 카본 스틸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이 웰더들을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거죠. 올해 또 5월부터 또 인상안이 발표되었는데요. 10% 정도 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었고, 또 알로이 웰더는 거기에 또 조금 더 플러스되는 인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체적인 내부의 백비드 모습도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 같고요. 가스 퍼지도 잘 돼서 대체적으로 용접이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루트패스 바로 위에 비드를 쌓아가는 핫패스라는 용접을 하는 건데요. 핫패스부터는 용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루트패스 시에 사용됐던 전류보다는 약간 높은 온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120A로 10A를 올려서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핫패스에서의 전류의 세기의 결정은 루트패스가 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얇은 루트패스를 뚫지 않는 전류의 세기 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류의 세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용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루트패스와 핫패스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용접의 거의 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필패스, 캡패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필패스는 핫패스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 그냥 그 비드를 똑같이 쌓아가면서 그 스케줄에 남은 부분들을 전부 채워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전류를 세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류를 조금 세게 하고 스피드를 좀 빨리 하여 용접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스테인리스 용접이기 때문에 이별량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컨트롤만 해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용접을 하면 큰 문제 없이 루트 필패스 그리고 캡패스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영상의 속도를 빨리 해서 끝마치는 부분까지 용접 자세를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용접 내부와 용접 외부를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의 모습이 핫패스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6시에서 11시 방향과는 달리 6시에서 1시 방향까지가 약간 푸른빛이 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이별량이 좀 많은 겁니다. 내부의 지금 루트 모습은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죠. 핫패스까지 하게 되면 더 선명하게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